이번 영상은 스즈메 문단 속의 리뷰, 분석편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해설편을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시며 또한 이 영상에는 작품 전체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어진다라는 개념을 항상 중요하게 봅니다. 너의 이름을 내서 타키를 보러 왔던 미츠하가 끈을 타키에게 넘겨주고 쿠치미자키를 마신 타키는 이 끈 덕분에 어스름해서 미츠하를 만날 수 있었죠. 스즈메의 문단 속에도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 무언가가 나옵니다. 끈과 이어짐은 사람의 인연이 끈으로 이어진다는 신토의 사상에서 온 것이죠. 순정 만화에서 인연의 빨간실 어쩌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일본의 수많은 찬작물에는 신토에서 온 개념이 많으며 이 작품도 예외가 될 수 없지요. 스즈메의 이름, 작품의 기본적인 틀, 여러 주요 소재에서 신토의 영향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기존 재난 작품들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신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신토에는 땅에 사람의 기억이 깃든다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사는 현세만이 아니라 상세, 토코요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상세에 부정적인 기억이 계속 쌓여나가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정도의 재액이 밀어닥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재액은 사람의 부정적인 기억이 만드는 것입니다. 재난을 만난 사람들, 피해자들에게는 부정적인 기억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쌓인 기억은 언젠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겠죠.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괜히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짜증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언젠가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하물며 그게 재난이라면 그 피해는 더 커질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충돌은 작품 곳곳에 보입니다. 한 예로 주인공 스즈메와 이모 타마키를 들 수 있죠. 타마키는 어머니 잃어버린 스즈메를 4살 때부터 13년간 키워준 이모이자 또 하나의 엄마이자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타마키는 아픔을 안고 있는 스즈메를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왔지만 정작 그녀는 위로받지 못하고 있었지요. 언니를 잃어버린 슬픔, 양육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홀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폭발하는 순간이 오죠. 사다이진에게 조종당한 타마키는 휴게소에서 스즈메에게 그동안 쌓인 애증과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마치 미미즈가 뒷문을 통해 나오던 말이죠. 사람이 담고 있는 감정과 기억이 땅의 기운을 만들며 그 땅의 기운이 우리가 사는 터전의 기운을 만든다는 것. 이로 인해 일어나는 재난은 사람의 마음에 부정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이로 인해 인간들에게 재난이 들이닥친다. 현세와 상세는 연결되어 있기에 부정적인 감정도 현세와 상세를 순환하지요. 타마키는 한자로 환이라고 읽습니다. 순환하다 할 때 그 환이죠. 신카이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서 이어지는 순환을 강조했죠. 이번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면 이것이 순환하여 인간을 공격한다는 것을 타마키를 통해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스즈메를 사랑하는 이모 타마키였기에 이 장면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별도의 주제곡까지 만들 정도로요. 사람의 감정은 순환하며 이 감정은 항상 우리를 지배합니다. 신카이 감독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놔두면 이것이 순환하며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죠. 그럼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결국 해답은 작품의 주인공 스즈메가 찾아야겠죠. 스즈메는 얼핏 보면 밝고 기운찬 행동력 대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많은 상처 안고 있는 위태로운 소녀입니다. 그녀는 동일본 대지진 때 살아남아 엄마를 찾아 헤맸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스즈메는 밝게 행동하며 그 기억으로 인한 상처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틈틈이 보이는 외로움으로 나오고 있었으며 이는 자신을 희생하며 스즈메에게 애정을 쏟아붓는 타마키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를 혼자서 이겨나가려는 스즈메의 강인함이 이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죠. 작중에 나는 노래 타마키에서는 이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잘 말해주죠. 이를 작품에 맞춰서 해석해보면 스즈메의 상세에 있는 외로움이란 이미지는 살짝 열려버린 스즈메 뒷문을 통해 배어나와 타마키를 좀먹고 있었고 어느새 타마키의 상세에 부정적인 기운이 쌓여갔던 것이죠. 사람의 우울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든 말이죠. 즉 스즈메는 홀로 살아남은 자신에 대한 상처가 있기에 당당하고 행동력 넘치는 모습과 불안한 외로움쟁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마스코트 다이지는 스즈메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스즈메, 스키. 생각 없이 들으면 다이진이 스즈메를 좋아한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다이진의 이후 대사와 행동을 보면 그 말뜻이 다르게 들리죠. 스즈메, 넌 내 자신을 좋아하니?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덮으려는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기운,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인정할 수 없는 나 자신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스즈메는 이를 여행으로 이겨냅니다. 스즈메는 뒷문을 닫기 위해 일본 전역을 여행합니다. 이 여행은 다이지니 소타를 의자로 바꿔버리면서 시작되는데요. 보통 개는 사람을 따르고 고양이는 집을 따른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는 고양이가 갈 길을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제법 있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던 다이진을 추격하던 스즈메는 본의 아니게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나가며 각지에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접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고양이 다이진이 스즈메를 치유를 위한 길로 인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행이라는 치유의 길로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 여행이며 왜 하필 전국 여행일까요? 이 과정을 작품에 맞춰 설명해보자면 상세라는 부정한 공간에 따뜻한 기운을 채워 넣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작품에서 스즈메 일행은 열린 문을 찾아다닙니다. 문을 인지하고 그 문을 닫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열린 문으로 부정한 것이 계속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상처의 근원을 찾아야 직접 닫을 수 있는 거죠. 스즈메가 문을 닫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마치 그 지역의 안 좋은 기운을 그 지역의 좋은 추억으로 치유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청자는 재난으로 상처받은 일본 사람들이니 당연히 전국을 여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다이진 여행으로 이끈 이유이며 그것이 스즈메가 여행을 해야 했던 이유죠. 어렸을 때 스즈메는 엄마를 찾다가 누군가와 만납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이후 영화 마지막에 그녀가 미래에서 온 자기 자신이었음이 밝혀지죠. 과거의 스즈메, 미래 스즈메가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은 꽤 중요합니다. 미래에서 온 스즈메는 과거에 절망했던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반면 과거의 스즈메는 미래에서 온 스즈메의 얼굴을 보고 희망을 갖지요. 과거의 스즈메는 태양을 볼 수 없는 희미즈에 절망했지만 미래의 스즈메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희망의 빛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미래의 스즈메는 과거의 스즈메에겐 태양과 같은 존재였겠죠. 너는 이미 빛으로 가득 차 있단다. 이 빛은 과거의 스즈메가 상흔을 딛고 일어설 발판이 되었으며 과거의 자신을 본 스즈메는 이때 이를 깨닫고 그제서야 상처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채운 빛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과거엔 혼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타마키가 있고 소타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즈메에게 있어 빛과 같은 존재이죠. 즉 스즈메를 구한 것은 미래에 반드시 존재하는 희망찬 자신의 삶인 것이죠. 즉 신카이 감독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기만 하지 말고 그 상처를 덮을 만큼 희망이란 빛을 미래를 위해 채워나가자. 일본에서는 냄새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걸 쳐다보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사고죠. 동일본 대지진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가급적 언급을 피했고 그렇기에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오히려 차별을 받았죠. 하지만 신카이 감독은 말합니다. 과거 재의 기억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람 간의 따뜻한 정, 도움이란 손길도 존재하지 않았는가. 계속 안 좋은 기억을 덮어두면서 계속 상처받지 말고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나가며 이를 극복하자. 그 빛이 일본 전역에 있음을 우린 알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이죠. 이것은 스즈메가 과거의 자신을 만나면서 깨달은 진실이기도 하며 일본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친 현실이기도 하지요. 迷い込んだその先には全部の時間が溶け合ったような空があった。 작품에서는 실제 지진 경보음이 들린다던가 리얼한 지진의 연출이 나오면서 관객들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킵니다. 나쁜 기억, 불안한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하지요. 하지만 감독은 연출을 통해 좋은 소리, 좋은 풍경, 사람들 간의 따뜻한 기억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의 상처 입은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설령 나쁜 기억이 있어도 좋은 기억으로 자신을 채워나가면 나쁜 기억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사다이 진행에 홀려 스즈메를 원망하는 말을 했던 타마키도 스즈메와의 따뜻한 기억에 보호받고 있었으며 스즈메 자신도 자신에게 충만했던 따뜻한 기억에게 보호받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존재했음에도 존재를 몰랐던 것이 가까이 있음을 깨달은 순간 드디어 스즈메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좋은 기억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 순간 다이지는 역할을 마쳤다는 듯이 원래의 요석 카나메시로 돌아가 버리죠. 신카이 감독은 일본인입니다. 말을 절대 직설적으로 하지 않으며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숨어 있죠. 이 작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지진이지만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이 꼭 지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신카이 감독은 재난 극복을 말하면서 꼭 지진만 짚어서 말한 건 아닙니다. 트릴로지 전반에 걸쳐 일본 사회 현실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죠. 루이스 전환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의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인되면서 경제가 발전하지만 이로 인한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도시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그들의 수입은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이를 노리고 도시로 몰려가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우선 도시로 간 사람의 소득이 생각 외로 빨리 늘지 않는 겁니다. 일정 시기가 될 때까지 실제 임금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생활 수준은 더욱 팍팍해지지요.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점, 도시 부동산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바람에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방 소멸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지방 인프라는 점점 무너집니다. 소비를 주로 하는 계층이 빠져나가니까요. 너의 이름은에서는 카페도 없고 9시에 문 닫는 편의점이 전부인 동네에 어른용 바만 2개 있는 형국이죠. 날씨 아예 호다가 희나는 도시의 잔혹함을 말해줍니다.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는 한때 사람들이 몰렸던 온천이 폐허가 되어 있지요. 모든 인프라는 도시로 모입니다. 도시 주변의 인프라는 점점 발전하지만 지방은 필수적인 병원조차 없는 동네가 되지요. 그리고 도시 사람들의 주머니도 점점 팍팍해져 갑니다. 도시 사람들은 팍팍한 생활로 인해 지방 사람들은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인해 그들의 상세에서 이미지가 뿜어져 나오죠. 거기서 재앙이 생겨납니다. 스즈메의 문단 속은 이를 재앙이 빠져나오는 문으로 표현했죠. 이런 아픈 현실을 과거로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소타와 스즈메는 문을 닫을 때 라고 말합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는 후발주자에게 추격당하며 번 것을 지켜야 하는 황혼기, 끝난 성장을 그리워하며 얻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기죠. 지금의 한국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되돌리고 싶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앙의 문은 계속 열릴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진짜 일본에 충격을 준 이유는 현재 일본의 지방이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 지자체에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말이죠. 이런 상황을 쉽게 극복하긴 힘들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점점 많은 뒷문이 열리겠죠. 신카이 감독은 재난 3부작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시해왔습니다. 너의 이름은에선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마라. 날씨 아이에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도 자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도 마라. 스즈메의 문단 속에선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희망은 있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미래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자신이 갖고 있다. 그 미래의 자신은 주변에 넘치는 따뜻한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카이 감독의 메시지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 영화는 재난의 고통에 기억받는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이 작품 일본인이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의 이름은 모든 코드가 대중 친화적인 데다 메시지가 깔끔해서 장벽이 높지 않았죠. 날씨 아이는 같은 플롯을 쓴 여러 판 같은 내용이지만 몇 번 보면 이야기의 뼈대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런데 스즈메의 문단 속은 상황이 다르죠. 일본인들에겐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려면 신토 가치관에 기반한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하고 영상, 소리로 표현되는 일본인들의 아련했던 따뜻했던 추억을 이해해야 하지요. 작중에 스쳐가는 배경, 세리자와 같은 팝송의 의미 같은 것을 말이죠.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벌어지는 사회연생의 흐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한다면 과거의 스즈메와 미래의 스즈메가 만난 장면에서 감동의 물결이 확 밀려오겠지만 저 같은 한국인이라면 그 감동은 반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작품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분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문화의 차이로 인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영화는 많습니다. 저는 스즈메의 문단 속도 그런 영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인데 빌드업하는 소재가 소재인지라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 지진이란 점을 쏙 빼놓고 보면 한국인들에게도 절대 남의 일이 아니죠. 전 그래서 다른 관객들의 소감이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